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나이는 있지만 들어갔는데 제 딸과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제 소개를 할까요?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강수연이라고 하고요. 하고 있는 일은 강수연 TV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제가 탈북 스토리를 보니까 30대에 탈북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37살 막바지예요. 그냥 거의 막바지에 이제 38 가까웠죠. 그때 했어요.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늦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탈북하신 거잖아요. 정말 그 사회에서 간습이라든가 그 사회의 문화라든가 여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전혀 다른 사회에 적응을 하셨는지 적응하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저는 굉장히 어릴 때 와서 빨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회를 받아들이는 게 빨라서 그렇죠. 조금 그 탈북을 그래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이롭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게 저는 몸으로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늦게 탈북하신 분 같지 않게 굉장히 적응을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37, 12월에 이제 집을 받고 나왔는데요. 그 전에 나오기는 해도 엄마 집에서 어머니가 먼저 오셨으니까 엄마 집에 함께 있다가 11월 한 15일인가 그때 집을 받고 바로 저는 누구의 이제 그 지도도 없이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간호였어요. 그게 저희 집안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시각 장애인이었고 그러니까 언니도 다쳤어요. 다리를 이제 탄광에서 다쳤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제가 간호사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제일 적응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12월에 바로 원서를 넣었어요. 간호대학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나중에 저도 깨달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네, 그래서 간호에 관련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인체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하고 사람 인체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그런 거 관련된 거 해서 처음에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간호는 의학 용어를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저한테 너무 생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생소한데 의학 용어도 너무 생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웠지만 진짜 독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간호 관련된 쪽에 일을 시작하게 돼요. 맨 처음에 이제 간호 관련 쪽에 취업을 했죠.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적응이 어려운 게 첫 번째로 일단 언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언어가 어렵고 거기다가 또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검진센터 했을 때 보면 제 나이 때는 대부분 파트장 그리고 급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최하위 사원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나이는 있지만 들어갔는데 제 딸과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거. 그냥 이 직업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내가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적응을 해야겠다. 이 20대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20대들이 관심은 연애 가 가장 관심이잖아요. 저는 전혀 관심이 그런 데 없고 이제 일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돼서 일하면서 대학원 다녔고 인생에 관련된 거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사가 달라요. 근데 그들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좀 가까워지려고 연애에 관련된 거를 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 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이럴 때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팁이 있었네.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랬고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한테 설명을 이제 해줬어요. 인생 경험자시네. 예,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엄청난 도움을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저한테 또 연락을 해요. 선생님, 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 설명해 주니까 이 친구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제가 또 어려운 부분이 뭐였었냐면 언어였어요. 신용어가 많잖아요, 한국에는. 사용해보지 못했다. 네, 이거 한국어도 어려워 죽겠는데 또 신영어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VR 카페 갈래? 뭐 하는데 나는 듣다가 VR 카페가 뭐야? 이러면 그렇죠. 또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VR 카페라면 그냥 바로 그러니까 그 비슷한 예가 나면 핸드폰을 봐요. 막 검색해. 이 책상 밑에서 검색해. 왜냐하면 또 얘네가 또 몰라 이럴까봐 검색해서 이런 데구나 이렇게 언어를 하나하나 습득을 했고 인간관계를 맺었었어요. 이렇게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탈북민들을 만나보면서 듣는 이야기가 있는 게 이제 차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차별에 대한 이야기 혹시 하실 게 있으신가요? 차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아는 그 언니분도 차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본인이 부동산 관련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일단 어투 때문에 말투 때문에 조선족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 사람한테 상담을 안 받더래요. 그래서 거기 상처를 무지 받았대. 내가 굳이 조선족한테 왜 부동산을 그 많은 돈을 들이는데 그거를 투자하는데 왜 조선족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 이래서 거기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본인이 못하겠다 하고 때려쳤던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분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왜 편견 가지고 왜 조선족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편견하는 거는 상대방의 문제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편견해라. 그럼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 내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언어를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하고 현실에서는 남한 친구들, 그러니까 한국의 친구들하고 많이 교류를 했어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내가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언어를 사용을 안 하면 이게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계속 남한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그 직업도 이제 그렇게 했었고 어울리면서 이제 언어를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앉으면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깜짝 놀래 다들. 진짜? 북한에서 왔어요? 진짜요? 정말이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궁금증이 저는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결론은 저는 이제 듣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정말 간호 특히 그 간호 세계는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정말 그런 시기와 질투도 난무한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이잖아요 또. 근데 거기에서도 잘 이겨내셔가지고 또 이렇게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그러니까 늘 생각했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존경스럽네요. 차별은 또 어디나 어느 곳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에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차별하고 싶어서 아니면 차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고 날 잘 모르니까. 나를 잘 모르니까. 여기서 한마디 보태려면 저희도 내면에 차별이 있어요. 편견이 있고. 회의 들여다보면요. 저도 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뭐 베트남에서 시집 오거나 뭐 하게 되면 한국말도 잘 모르네. 그리고 어디서 오셨지? 나도 그래요. 결론은 그냥 내가 바뀌면 됩니다. 멋있으시다. 역시 짱이시네.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올해 1월 10일자로 제가 퇴사를 했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 채널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간호 관련 일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이 사회에 정착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그런 시간이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일단은 간호 관련 쪽은 북한에 있을 때 언니를 제가 15살부터 간호를 했었어요. 언니가 고통스러워할 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약이나 주사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처방해서 언니한테 대처를 하니까 언니가 밤새 고통스러워하던 그 신음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간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예, 여기에 많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고 또 했었고 그게 좋았었어요. 그냥 이제 그 힘든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줄여주는 거. 예, 그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또 약품도 좋잖아요. 그럼요. 북한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제 간호사셨고 지금 여기 와서 또 그런 자기가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되게 만족감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같은 간호사라고 해도 만약에 북한에서 간호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는 고통스러운 사람을 눈에 봐도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니 주변에 있는 환자들도 약을 외부에서 사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기술이 안 돼요. 일단은 의술이 안 되다 보니까 최대한 살릴 수도 있는 것도 못 살리고 오히려 괴로울 것 같아요. 괴롭죠. 네, 괴롭죠. 많이 괴롭죠. 그렇죠. 고통스럽고 눈앞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맞아요. 그 사람의 고통을 줄일 수가 없고 줄일 수도 없고 하니까 같은 간호사라 해도 내가 맞아요. 좋아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과 북한은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죠. 그럼요. 여기서는 어떤 사명감도 생기고 행복감, 만족감이 올라간다 하면 거기는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통스럽죠.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강수연님과 함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특히 30대 그 늦은 나이에 오셔가지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30대예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나이가 어려서 할머니 소리 조금 듣긴 했지만 같은 20대에 어머 뭐야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은 네가 왜 하냐 막 이런 정도로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리니까 이게 빨리빨리 적응이 되더라고요. 되죠.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부분을 너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강수연님 채널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